네, 오늘 주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 치료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참 어려운 병이죠. 그래서 평생 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이건 아니건 관절의 통증이 올 때 미리미리 한의학적 올바른 진단과 치료로 치료를 받는다면 어려운 병으로 되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미리미리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 손목, 발목 등의 여러 관절에서 염증이 나타나면서 붓고 아프게 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결국 염증이 반복되면서 뼈가 변형되기도 합니다. 이 관절이 아플 때, 염증이 초기에 나타났을 때 미리미리 한의학적 관점에서 치료하면 오랫동안 고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주제를 오늘 갖고 나왔는데요. 서양의학에서는 흔히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칭하고 면역 억제제나 진통제, 스테로이드를 쓰지만 임시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약물을 복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얼굴이 각이진 기과형입니다. 기과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얼굴이 각이 진 형입니다. 각이 졌다는 것은 울하기가 쉽습니다. 울. 뭐가 울하느냐? 화가 울하는 겁니다. 이 기과형이라고 그랬어요. 기과형. 기는 화입니다. 여성이 얼굴이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각이 지게 생겼습니까? 둥글둥글하게 생긴 것이 원칙인데 각이 진 사람도 있죠. 그래, 류마티스 관절염도 둥글둥글하게 생긴 사람과 각이 진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각이 진 사람들은 울체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울체를 풀어주는 향소산이라는 그 약이나 사물탕이라는 약을 써서 화가 우라는 것을 막아줘서 관절의 염증을 치료해주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합니다. 또 허랭한 체질. 허랭한 체질이라는 건 뭐냐? 손발이 차고 몸이 허약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순환이 잘 안 되죠. 순환이 잘 안 되면 거기에 진액이 부족해지니까 관절에 마모가 오기도 하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개작지모탕이라든지 마음부자 감초탕이라든지 이런 약으로서 순환을 잘 되게 해줍니다.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특히 여기 보면 계지라든지 이 부자라든지 이런 약들이 바로 인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약들인데요. 대개 몸이 호랭한 사람들, 차고 냉한 사람들이 한때 써야지. 예를 들어서 열이 많고 얼굴이 돌출형인 이런 사람들한테 쓰면 큰 부작용이 납니다. 한약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명형이라든지 습열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명형으로 생긴 사람들은 얼굴이 두글럽적하고 입술이 두툼하고 눈딱부리가 두툼하면서 배꼬래가 크고 가슴이 큰 사람들입니다. 배고프면 못 참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습열이 잘 생깁니다. 습열이라는 건 뭐냐? 습기와 열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을성이 많지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밥 먹는 것도 보면 정말 맛있게 짝짝거리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살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습열이 발생돼서 관절을 녹이는 겁니다. 그럴 때 당기점통탕이나 백호가 계지탕을 써서 습열을 없애주면 바로 양명형의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되는 겁니다. 혈어 음어자, 이거는 마른 체질입니다. 말랐으면 혈이 영화를 못 누르니까 사물탕 같은 거를 쓰는 겁니다. 갸름한 목체형입니다. 목체형은 운동선수들이 대개 이렇게 갸름한 목체형으로 잘 생겼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운동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털이 많습니다. 몸에 털이 많아요. 그러면 털이 많으면 어때요? 습이라든지 습기가 많은 거예요. 또 털이 많으면 어때요? 급해요. 그게 뭐예요? 습열이에요. 그러면 관절을 마모시켜 버려요. 그게 이제 관절염이에요. 가름한 목체형들은 그래서 황기계지 오물탕이라든지 패독산 가감방 같은 이런 약을 써서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겁니다. 습체, 이거는 살집이 많으면서 뚱뚱하면서 이렇게 물렁살 있죠. 부드럽고 물렁물렁한 살, 이런 사람을 습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이제 불안금정산이라든지 제스강화탕 같은 거를 써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해 줍니다.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관절의 통증이라 붓기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체질 또는 주변 환경 또 생활 습관 전체적인 병 이런 거와 연관돼서 치료하지 않고 그 통증만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원인 치료가 되질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폐나 심장 등 주요 장기를 침범하기도 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마목이나 비증 범주에 포함합니다. 마목이라는 것은 저린 듯, 감각이 없는 듯, 또는 따끔따끔한 듯, 또는 통증이 있는 듯한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에? 손발에. 손발에 뭐가 있어요? 관절이 있죠. 그래서 마목의 범주에 속하고 비증이라는 것은 이 비증이에요. 이 비증에는 이제 풍한서습조와 바람이라든지 추위라든지 더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팔다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에 지면 팔다리에 관절의 통증이나 관절의 염증이나 이런 게 생겨요. 바람이라든지 추위라든지 더위에 이기기 위해서, 몸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오장육부에 있으니까 팔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팔다리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어때서? 약해서. 병명이나 증상 같더라도 체질에 따라서 병이 들어오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이 다른 것이 한의학의 원리입니다. 체질적인 흠을 보완하고 근본 원인을 치료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바라보는 관점이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치료하면 류마티스 관절염도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어린 시절엔 곱디곱던 어머니의 손이 세월을 더해가며 주름 가득하고 또 변형된 모습을 보곤 가슴이 아팠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생긴대로 건강법 애청자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흐르는 세월은 누구나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죠. 하지만 세월이 주는 노화나 고통을 조금은 줄이며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건 한의학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 치료를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관절염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 오늘 시간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알아볼 거예요. 조성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 중에 잘 치료가 됐던 사례가 있나요? 네, 류마티스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그마저도 치료되는 것이 아닌 병의 진행을 늦추고 또는 통증을 억제하는 정도 하는 약이죠. 그런데 기억나는 한 환자가 있는데요. 50대 환자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약을 먹기만 하면 쇼크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약을 먹지 못한다는 환자여서 특히 기억에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상당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증상이 어떠셨나요? 네,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3년 전에 받았고 관절이 아픈 지는 10년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측 두 번째 손가락부터 시작되었는데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점점 퍼져서 지금 10손가락 다 안 좋고 손목, 무릎 거의 대부분 관절에 열이 나면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결국 3년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약을 먹으면서 눈이 안 보이고 어지럽고 쇼크가 와서 약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를 위해서 찾아왔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 한 군데만 아파도 불편한데 네. 모든 관절이 그렇다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진단을 받은 환자도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한의학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난치, 말하자면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속하지만 그래도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생긴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면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한의학에선 생긴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체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환자의 생긴 모습은 어땠나요? 이 환자는 보통 날씬한 체형이었고 관골, 광대뼈가 좀 나온 게 특징이었는데요. 이 뼈가 크게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네, 이 광대뼈가 나온 분들도 많은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네, 관골이 나온 것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분은 허맥이 나오면서 관골이 발달됐고 또 손의 어제열에 푸른색을 띄었기 때문에 손의 어제열이라는 것은 엄지손가락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푸른색을 띄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분의 관골은 몸이 냉한 사람이다, 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류마티스 관절염도 결국은 냉한 체질의 특징적인 것에 의해서 병이 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보통 염증이라고 하면 열이 나는 걸 텐데 이 차서 염증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가지죠. 물론 더운 사람도 염증이 잘 생기지만 참 사람도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염증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체 내에는 염증이 생기려면
제어하는 물질들이 모이는데 찬 사람은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염증을 제어하는 작용이 약해지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자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도 있었을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 질환 이외에도 초경이 19세 늦게 시작을 했고 손이 찬데 열이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기운이 없고 당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고 평소에 날씨가 굳으면 몸이 안 좋은 날구지도 있었고 햇빛 알레르기 증상도 있었고 체력이 떨어지면 감기 걸린 듯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서 식사량이 적고 조금만 더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아프다. 피옷이 안개 낀 듯이 노안처럼 눈이 침침하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증상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이분은 차고 순환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경도 늦고 소화 기능도 약한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사지 관절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계작지모탕이라는 약을 처방하였는데요. 여기에는 부자라는 약이 들어가서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시키고 뻣뻣해진 혈관 근육을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관절이 열이 나고 아픈 염증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백호탕과 황련해독탕을 합방하였습니다. 네, 이 병이 어려운 만큼 처방도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하죠. 네, 치료 결과는 어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병이 어려운 병일수록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처방도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난치죠. 이 약을 한 제 드시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손가락 관절, 손목, 무릎 관절이 아프고 열이 나는 통증이 절반 정도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던 기억이 나서 생생한데요. 약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효과가 빠를 수 있느냐며 굉장히 만족해 하셨는데요. 이후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사례지만 다 이런 식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빠른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어려운 질환에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약을 끊을 수 있거나 줄일 수 있고 또 진통제 같은 약이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치료할 수 있음에 저는 한의학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훌륭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양약을 먹으면 쇼크까지 올 정도로 일상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셔야 하는 상황에서 이 체질을 통한 한방 치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환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의학에서도 어렵게 여겨지는 질환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상맥증, 이 네 가지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치료법이 내려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한의학의 도움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 고민은 서울 강서구에서 이은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고민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사는 50대 주부인데요. 아이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내년에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부를 곧잘 했던 아이인데 언제부턴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한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의평가 같은 걸 보면 예전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지켜보는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주변에선 소아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먹여라, 흑염소를 먹여봐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영 내키지가 않습니다. 혹시 한의학적으로 수험생 아이의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내년에 수능을 치르게 될 수험생을 둔 어머니의 사연이었는데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박사님, 해결책이 있을까요? 공부는 열심히 했겠죠. 공부 안 하고 성적 잘 나오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장에 가보면 긴장을 많이 하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오면 참 안타까운 얘기죠. 한의학에서는 임사불령 또는 심지불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사불령이라는 것은 뭐에 맞닥뜨리면 긴장을 많이 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고 떨고 정신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지불령이라는 것은 소심한 사람이 긴장되는 곳에 가면 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데 가면 긴장을 너무 한 나머지 내 역할을 다 못하는 것, 이것을 심지불령. 그래서 임사불령과 심지불령은 비슷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개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한의학에서는 정신적인 문제를 안정시키고 심지불령이나 임사불령을 치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묘한 한약인데요. 한약은 특징이 뭐예요? 큰 부작용이 없는 게 특징이죠. 화학약품은 어때요? 당시에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은 습관성이 있고 부작용들이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한방의학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험생들이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 때는 임사불령 또는 심지불령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럴 때 한방적인 치료를 받으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경을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는 눈썹이 진한 사람들, 얼굴이 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임사불령이나 심지불령 같은 이러한 증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한의학에서 임사불령에 대한 이런 약을 미리 드시면 성적이 내가 노력한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안정이 되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정신과 혼백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적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주신 이은정님 속 시원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 치료를 주제로 알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